안녕하세요. 오늘은 입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해드릴게요. 입춘이 굉장히 좀 재밌는 부분입니다. 이게 동지 입춘 해가지고 동아시아 전통과 관련해서 아주 특징적인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흔히 이제 얘기할 때 12월 연말이 돼서 1월 1일이 되면 뭐 띠가 바뀌었네 어쩌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실제로 띠가 바뀌는 거는 입춘 때 바뀌는 거예요. 입춘, 정확하게 입춘시에 띠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입춘날 태어나서도 입춘시가 안 돼서 태어났으면 그 전년띠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입춘시가 돼서 태어나면 이제 그 띠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띠 개념하고 나이 개념하고 이런 것들이 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왜 벌어지는지를 개략적으로 말씀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는 보통 이제 1월 1일이 우리가 기준이잖아요. 1월 1일이. 그렇게 해서 뭐 1월 3일이나 이런 때 시무식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첫 해가 시작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구정이라고 그래서 음력설을 기점으로 끊는 거고, 음력설하고 양력설은 아시다시피 왜 나뉘는지는 아시잖아요. 예전에는 태음력을 썼었고 달을 중심으로 해서 농사를 했으니까, 그래서 달 중심의 구조를 정하다 보니까 태음력에서는 음력을 써서 이제 음력 양력이라는 말이 그거잖아요. 태음력과 태양력 이렇게. 그래서 농사 중심에 우리가 음력을 쓰다가 그 다음에 지금은 태양 중심을 쓰다 보니까 음력 양력이 나뉘는 거고, 그런데 이게 이런 두 가지 룰만 있었던 게 아니고 고대 룰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진법 체계라고 하는 것도 지금은 십진법으로 전부 일반화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동네마다 진법 체계가 다 달랐어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온 게 7진법, 그 다음에 60진법, 그런 게 나중에 구약으로 들어가서 뭐 7일 만에, 6일 만에 천지 창조하고 7일째 쉬었다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 거고, 이 7진법이 생각보다 페르시아 쪽, 그러니까 중동 쪽에서 널리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서북인도 쪽까지 7진법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아미타불 관련된 서방 극락세계에 관련된 얘기 보면 뭐 7보지, 7공덕수, 7일 동안 연부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7자 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식 기준들이 있고,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 동네에는 사진법을 썼기 때문에 사성제 8정도, 12연기, 뭐 16대국, 84,000이라고 하는 전부 4배수로 움직이는 구조들이 나오는 거고요. 중국은 오진법, 이진법과 오진법을 썼어요. 그걸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거고, 음양이 이진법이고 오행이 오진법이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삼진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삼세판이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도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3. 그래서 삼위태백으로 흥백, 우사, 운사, 환웅이 그렇게 이제 거느리고 내려오는 거고, 환인, 환웅, 당군 360가지 일을 거느리고 뭐 이렇게 관장하고 뭐 이렇게 전부 삼진법에 3숫자가 나오는 거고, 그렇게 진법 체계들이 다 다양하고, 그 다음에 태양과 관련해서는 황도 12궁이라고 해서 12진법을 썼었고, 그래서 오늘날에는 사실 10진법으로 거의 다 통일이 되어 있는데 지금도 그 예전 진법 체계들이 남아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10진법으로 통일되는 거는 기원 전후예요. 기원 전후. 그리고 영의 발견이라고 하는 게 인도에서 처음 발견돼서 아라비아 사람들이 많이 썼기 때문에 아라비아 숫자가 되는 거고, 지금. 그래서 기원 전후에 지금 십진법이라고 하는 문화들이 일반화되기 시작하는 거고, 지금 거의 십진법이 잠았지만 실제로 예전 문화들이 남아 있어서 1시간은 시계로 보면 12시간 60초라고 하는, 그러니까 60진법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12진법도 나오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12진법은 띠 관련된 걸로 해서 12진법이 지금 남아 있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간만 진법과만 관련해서는 십진법이 거의 압도적인 걸 차지하고 있는데, 그 흔적으로 지금 남아있는 게 12시 60초 같은 60진법, 12진법의 체계들이 지금도 남아있는 구조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가 주류가 되고 나머지들이 잔재로 남아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해가 바뀌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해가 바뀐다고 하는 개념도 지금은 음력설이나 양력설을 기점으로 해서 해가 바뀐다는 거는 누구든지 인지를 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주나라 때는 11월에, 저쪽에 보시면 주나라 때는 11월에 해가 바뀌어요. 그리고 설날이 언제냐면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를 했었던 동지가 설날이었던 거예요. 동지를 기점으로. 중국에 이제 하은주라고 고대 3대 시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나라는 분명히 동지를 기점으로 바꾼 게 맞아요. 동지를 기점으로 바꾼 게 맞아요. 그런데 은나라가 12월을 기점으로 했다 하는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라가 11월을 이게 지금 하나씩 빼는 거거든요. 하운주를 역으로 11, 12, 1 이런 식으로다가 지금 빼가는 거거든요. 거꾸로. 근데 저 설이 당나라 때 이제 공영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춘추정의라고 하는 책에서 저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당나라 때만 해도 이미 당사주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12진법하고 10진법이 섞이면서 12진법은 자축인묘진사오미 신유술회가 동아시아에 가장 많이 널리 알려져 있는 12진법 체계인 거고, 그 다음에 10진법 체계로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가벌병정 무기경신임계. 여기 이걸 10간이라고 하죠. 10간, 그 다음에 12지. 요거를 곱해가지고 순서상을 뽑으면 뭐가 나오냐면 60갑자가 나옵니다. 당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이미 벌써 세계제국이었었고 여러 가지 문화들이 막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만들어지는 게 60갑자에 해당하는 지금 그러니까 사주 같은 경우가 사실은 당나라 때 처음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할 때는 사주는 연원이 굉장히 깊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연원이 깊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12진법이라고 하는 그 자축인묘진사오미 신유술에도 이게 동아시아 전통 문화는 아니에요. 이게 이입된 문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릴 때 자라고 쓰고 쥐라고 읽는다. 자가 쥐 뜻이 되는 게 우리는 쥐서자예요. 그러니까 서생원 뭐 이렇게 하듯이 서자를 쓰는데 자를 쓰고 쥐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게 음역하는 겁니다. 예전에 음역 뭐 이런 개념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외래적인 요소들에다가 투영시키는 겁니다. 투영시키는 거. 그래서 축도 그게 소의 뜻이 아니고 원래는 소우자 우리가 우유 하듯이 우리가 우유라고 부르지 축유라고 부르지는 않잖아요. 그 다음에 자축인 할 때 인이 호랑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인이 호랑이는 아니죠. 호랑이는 범호 이렇게 우리가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외래문화예요. 외래문화. 그래서 외래문화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음역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의역하는 과정에서도 단어가 만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적인 얘기를 잠깐만 하면 이게 참선할 때 선자인데 이 선자가 언뜻 생각할 때는 저건 고요할 선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중국 전통 한문으로는 저거는 털을 닦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요하다라는 뜻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상이라는 의미는 없어요. 저거는 음역된 글자입니다. 디아나, 자나라고 하는 명상이라는 말, 그러니까 참선이라고 하는 말을 음역한 거예요. 그거를 선나로 음역을 했어. 선나로 음역을 하고 디아나, 자나를 선나로 음역을 하고 그 당시 사람이 음역을 하고 그 다음에 요 밑에 글자를 띄어내면서 여기에다가 아예 그냥 명상이라는 뜻을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들어오기 전까지 이 글자는 명상이라는 글자가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도 마찬가지고 축도 마찬가지고 인도 마찬가지고 그게 쥐 무슨 소 호랑이 이런 식으로 가는 글자들이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게 다 외래문화라는 뜻입니다. 전부 외래에서 인입된 문화라는 흔적을 그대로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전통문화, 중국의 전통문화면 그 글자에 원래 그 뜻이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외래 문화들하고 중국 전통적인 문화들이 막 섞여서 만들어지는 게 사실 60갑자예요. 60갑자 하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60갑자에 기반을 해서 지금 사주 같은 것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당사주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겁니다. 당나라 때 그것이 집대성돼서 만들어진 거고 지금까지 내려오는 그런 문화고 이게 이제 순서상으로 했을 때 한 바퀴가 완전히 돌아가는 게 60이니까 환갑, 회갑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갔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 60 정도면
사람이 죽죠. 그래서 저거를 환갑 맞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뭐 율곡이나 그 다음에 신사임당이나 다 환갑 전에 다 돌아가시니까. 57세, 59세 막 이런 때 돌아가시는 거니까요. 아니 그분들 40대 돌아가셔요. 47세, 49세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시니까 환갑 살 정도면 굉장히 장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갑이 끝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진법에서의 100하고 101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요즘은 100을 가득하다, 이게 온, 완전하다. 그리고 100일 하면 하나가 더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60에서 이걸 완전이라고 봤기 때문에 저기서 하나가 더 나아가면 진갑이 되는 거죠. 이거 만으로 해서 60일이 환갑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나가면 또 새로운 데로 나간다 해서 진갑이죠. 새로운 데로 나아갔다. 진갑. 갑으로다가 새 갑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다가 예전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처럼 설이라고 하는 개념, 1월 1일이라고 하는 개념도, 연이 바뀐다고 하는 개념도 실제로는 예전에 여러 가지 룰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룰들이 있었어.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동지라고 하는 거고, 동지는 주나라 때 설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입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입춘. 그런데 이제 입춘이 미스테리합니다. 입춘을 기준으로 한 나라가 과연 존재했느냐라고 하는 게 한 가지하고, 왜 하필 입춘이냐? 입춘이라고 하는 거의 의미는 분명해요. 그러니까 동지는 밤이 제일 길고 낮이 짧으니까, 뭐 동지 당연히 태양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전 세계적으로 있는 거고, 그리고 입춘은 봄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니까, 봄이 시작됐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농사와 관련돼서는 입춘, 태양과 관련해서는 동지. 이건 뭐 분명한 의미거든요. 누가 생각해도 굉장히 분명하고, 그리고 이게 둘 다 아주 미스테리한 건데, 이거 양력입니다. 그래서 동지는 매년 12월 21일에서 23일 안에 들고, 입춘은 매년 2월 2일에서 5일 사이에 들어요. 그러니까 저게 양력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전통 문화는 전부 음력 아닙니까? 아닙니다. 양력을 쓰는 문화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게 예전에 설이었었던 거야. 양력이 설이었었던 거야. 굉장히 재밌죠. 그런데 동지는 의미가 분명해요. 그러니까 기원이 분명해. 그건 주나라 때 설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지금은 1월, 2월, 3월, 4월, 5월 이렇게 하면 그 1, 2, 3, 4, 5가 딱 이렇게 달이 정해져 있고 1월이 정월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예전에는 정월이라고 하는 개념은 옮겨 다녔다. 그래서 주나라 때 정월은 11월이었던 거예요. 1월이 정월이 아니고 11월이 정월. 그러니까 기준점, 왕조의 기준점, 그걸 정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나라 때는 12월이 정월이었대. 하나라 때는 1월이 정월이었대. 근데 저 얘기가 뭐 공자가 해놨거나 그 정도 얘기를 가지고 해놨으면 참 그게 알아듣기가 쉬운데, 공영달이라고 하는 분이 공자의 후손이기는 한데 당나라 사람이에요. 당나라 사람이 저 말을 할 정도가 안 됩니다. 연대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져서. 그리고 하나라는 지금까지도 저게 역사냐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중국 황하 문명 그러면 은나라를 기점으로 하거든요. 은어의 발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거의 전설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다 맞춰놨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런 것들이 타당하냐, 당나라 사람이 한 말을 가지고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문제가 벌어지는 거고, 그래서 공영달의 주장을 이게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입춘이 왜 사실은 띠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해를 바뀌는 설이라는 의미거든요. 이게 분명히 설이라는 의미야. 동지도 아세, 작은 설이라고 하는 게, 설이 지금같이 1월로다가 바뀌는 바람에, 1월 1일이 설이 되는 바람에, 이거는 예전 풍속이니까 작은 설, 옛날 설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지금 남아있는 거고, 그 전에 분명히 입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추정하기로는 그게 은나라랑 관련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은나라에 어떻게 보면 설날이 입춘이 아니었냐?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은나라, 주나라 때까지만 해도 저게 유목민 문화예요. 유목 문화는 태양 중심입니다. 농경 문화가 달 중심이고 유목 문화가 태양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태양 중심으로 해서 태양력을 쓰는 이유가 유럽의 문화가 전 세계를 지배했고 그게 미국을 거쳐서 우리한테까지 전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유럽이죠, 유럽. 그리고 걔네는 유목이에요. 걔네는 농경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그 태양력이 지금 전 세계를 이렇게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절에서나 음력 쓰는 거지. 지금은 음력은 달력을 안 보면 정확하게 음력을 기억하시는 분도 거의 없어요. 근데 예전에 농사 지을 때는 달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를 짰었기 때문에 그때는 음력이 중심이 된 거고, 그래서 지금 같이 양력 중심인 상황에서는 이게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런데 기원을 오래 넘어가 보면 이때까지는 이 주나라도 초기까지는 저게 유목문화 전통이 많이 있어요. 나중에는 이제 정착하면서 다 농경이 되는데,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분명히 양력을 썼던 흔적들이 나옵니다. 주나라는 뒤에 가면 뭐 왕조가 워낙 길기 때문에 뒤로 가면 완전히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도의 아리안족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리안족도 처음에 다 유목문화였었는데 나중에는 지금은 뭐 인도가 다 농경문화니까, 그런 식으로 정착되면서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초창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그냥 생각하기로는 이게 동지는 이거는 확실하고 이게 입춘과 관련된 거 아니냐? 은나라가 입춘과 관련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거를 정확하게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자료나 뭐가 없어. 근데 동지까지는 정확한 자료가 남아 있는 거고 입춘은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입춘도 분명히 해가 바뀌는 거고 주나라 뒤로는 저렇게 하는 나라가 없어. 그러면 그 위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 은나라일 거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양력문화이기 때문에 입춘하고 동지는 다 양력문화이기 때문에 저게 또 12월로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지는 특별하지 않으면 11월에 드는데 입춘은 12월에 안 듭니다. 안 들 때도 있어요. 대부분은 12월에 드는데 안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하는 공영달의 설도 저거는 그냥 끼워 맞추기입니다. 후대 사람이 편의주의적으로 끼워 맞춘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12벽계설이라고 하는 한나라 때 사람들의 설이 나온 뒤에야 저게 가능한 주장이에요. 사실은 주역을 좀 공부를 해보면. 그래서 그냥 지금 현재 추정 정도로는 이거는 주나라께 확실하고 이거는 은나라랑 관련될 거다. 그래서 은나라 때 기준점이 지금까지 남아서 띠를 바꾼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거고, 그리고 12지라고 하는 게 지금 글자적으로는 의미가 안 맞지만 12지가 사용된 게 은나라 쪽에서도 보이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12지하고 약간 달라요. 이게 12지가 패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기원은 황도 12궁이에요. 그거는 뭐 100%입니다. 그리고 유목민들은 황도 12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해요. 황도를 잘 봐야 길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서양에서 그 별점할 때 양력으로 하고 그 다음에 황도 12궁에 맞춰서 뭐 물고기 자리, 뭐 천칭 자리,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지금도 남아 있는 거고. 그래서 농경 문화가 아니고 유목 문화가 발전했을 때 이 12지 개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은나라랑 관련해서도 그게 조금씩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2지하고 똑같은 12지는 아니지만 그런 패턴들은 있어. 그런 패턴은 있어. 그래서 양력과 12지라고 하는 저런 개념들, 저런 개념이 입춘하고 관련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입춘이 또 되게 재밌는 게 저거는 농사하고 관련된 부분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유목문화의 정당성이 얼마나 입춘이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한 것도 사실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입춘이 가장 복잡합니다.
단 입춘을 기점으로 띠를 바꾸기 때문에 12지라고 하는 그런 식의 개념들, 그게 완전한 똑같은 개념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띠가 바뀐다라고 하는 개념은 아마 은나라와 관련될 거다 라는 정도. 그리고 입춘이 되면 봄이 시작되니까 유목에서는 봄을 파종으로 안 보고 어떻게 보면 뭐 풀 자라는 걸로 봤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춘첩이라고 하는 걸 붙입니다. 입춘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대문 같은데 이렇게 양쪽으로 붙이는 거거든요. 입춘대길, 입춘이 돼서 크게 길하니까 건양다경, 양이 확립되고, 동지는 양이 시작되는 거고 입춘은 양이 확립되는 거예요. 양이 확립되는 거. 한겨울에 꽃망울은 맺히는 거고 꽃이 이렇게 무릇무릇 나오는 거는 입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건양이라고 하는 건 양이 세워졌고 확립됐고, 그렇게 확립될 때 다경, 경사스러운 일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입춘대길의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문에다가 세화를 붙이거나 안 그러면 이런 글씨를 쓰는 풍속은 굉장히 재밌어요. 동지 때도 그게 어떤 설이라고 하는 개념, 시작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으니까 팥죽을 뿌려서 나쁜 것들을 물리치고 좋은 것만 받겠다라고 하는 게 있고, 설이 되면, 음력설이 되면 거기다가 새화, 호랑이 같은 그림을 그릴 때도 있고 용이나 호 이렇게 글씨를 써서 문에다가 붙일 때도 있어요. 양쪽에. 그렇게 해서 글씨로 할 때도 있고 그림으로 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해서 나쁜 것들이 못 들어오게 한다 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입춘 때도 내나 입춘대길 건양다경을 붙여서 좋은 기운이 북돋아서 좋게 잘 돼서 나쁜 일은 없고 좋은 일만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똑같은 설명절이에요. 설명절. 그러니까 우리는 세 종류의 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음력설, 그 다음에 동지, 입춘. 그리고 동지하고 입춘은 양력이기 때문에 입춘이 설 앞에 드는 경우도 있고 설 뒤에 드는 경우도 있고, 이게 음력설 기준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실제로는 1년에 5번 이제 기준이 바뀐다. 그게 음력설 때 한번 바뀌고, 동지에 바뀌고, 그 다음에 입춘에 바뀌고, 양력설에 한번 바뀌고, 그 다음에 양력동지 때 한번 바뀌지. 양력동지. 양력동지가 크리스마스입니다. 그건 로마의 동지니까. 그렇게 5번 기준이 바뀐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에 5번 나이를 먹는다. 이런 얘기도 제가 하는 거고, 또 뭐가 있냐면, 입춘 때 띠가 바뀌기 때문에 그게 또 주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입춘 때 바뀌는 게 가장 유력한 주장이에요. 동지 때 바뀐다는 주장도 있고, 띠는 동지 때 바뀐다. 그러니까 동지 지지자도 있는 거고 입춘 지지자도 있는 거예요. 근데 입춘이 가장 지금 보편적이에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음력설에 띠가 바뀌는 거 아니야? 그건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입춘 이전이냐 이후냐를 가지고 띠가 나뉘는 거고, 입춘 시를 기점으로 해서 띠가 나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입춘 날 태어났어도 입춘 시가 안 됐으면 전띠예요. 그래서 내가 몇 살이야 하고 내가 무슨 띠야 하고가 개념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얘기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 있잖아요. 빠른이 있잖아요. 학교 들어갈 때 빠른. 그게 아주 거지 같은 문화인데 왜 그런 걸 했는지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어차피 어디로 끊어도 그거는 결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 속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빠른으로 걸린 사람은 너 몇 살이야? 라고 물어보면 나 몇 학번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주 그게 꼬롬한 거거든요. 나 몇 학번이야? 이렇게. 그런데 그거랑 똑같아요. 입춘하고 그 다음에 음력설하고는 띠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띠야가 음력설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 띠하고 내 나이가 맞는 게 아닙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띠하고 나이는 당연히 맞춰간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빠른이 걸리면 학번과 나이가 맞지 않잖아요. 엇박자가 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띠하고 나이하고 맞추고 싶으면
동지부터 입춘 때까지는 애를 낳지 마라. 내가 늘상 하는 얘기 있어요. 늘상 하는 얘기 있어요. 애 낳으면 안 돼. 그때는 띠하고 나이를 맞추고 싶으면. 그리고 약간 복잡하더라도 무언가를 하고 싶으면 그냥 해도 되고, 그 안에는 이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입춘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춘에 띠가 바뀐다라고 하는 게 80%는 되는 것 같고, 이 동지 때 바뀐다는 사람도 좀 있어요. 그리고 음력설에 그냥 맞춰서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주장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복잡합니다. 근데 복잡한 이유가 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10진법으로 통일됐어도 12진법이 남아서 12시간. 그 다음에 60진법이 남아서 60초. 이렇게 가듯이 60분, 60초. 이런 게 남아있잖아요, 아직도. 그 흔적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1일로 음력설로다가 기준점이 바뀌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전 동지나 입춘이라고 하는 주나라 때, 은나라 때 문화가, 설 문화가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력설로 지금은 거의 다 대세가 바뀌었어. 바뀌었어도 음력설이라고 하는 게 또 지금도 영향으로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몇백 년이 또 흘러가면 그런 구정이라는 게 옛날에 있었어. 이러면서 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런 거는 근거가 뚜렷한데 이게 너무 오래되면 이런 거는 이제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카드라만 있는 거야. 카드라만. 카드라만. 저게 무슨 뭐 수천 년 전 얘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2000년, 3000년 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3000년, 4000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뭘 어떻게 할 거예요? 공자 시대만 하더라도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신이 좀 적어줬으면 상고할 수 있다라고 공자가 적어놨거든요. 아, 저걸 다 뽑아낼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 양반은 그런 생각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래서 문서들은 다 없어진 거고, 공영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적었을 때는 그때는 벌써 당나라 때니까 그 사람 말은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당군이 어떻고 저쩌고 그게 옛날 문헌에 나와. 뭐 삼국사기라든지 아니면 뭐 삼국유사에 그런 게 잘 나와.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데, 물론 기본적인 당군 신화는 나오지만 그 이상은 안 나오니까. 그런데 그 당군과 관련된 그러한 복잡한 이야기들이 언제 나오냐? 일제강점기 때 갑자기 나와. 그걸 믿을 수가 있냐는 거죠. 일제강점기 때 갑자기 저 대중교 계열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뭐 환단곡이라든지 뭐 신단민사라든지 신단실기라든지 이런 얘기를 해. 그게 고려 때라도 나오면 뭘 어떻게 해보겠는데, 이게 일제강점기 때 나온 걸 저걸 뭘 어떻게 받아줘. 공영달의 춘추정이라고 하는 책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나라 초에만 저런 얘기를 했어도 뭐 공자 때까지는 안 올라가더라도 그래도 저거는 뭐 타당한 것 같다. 한나라 초만 해도 그게 2000년 전 얘기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건데, 실제로는 2000년도 넘죠. 후한이 기원 전까지 올라가는데 2000년도 넘는 얘기니까 그런 식으로만 해도 받아줄 수 있는데, 당나라 얘기는 사실 받아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스러운 것들이 있다더라.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입춘과 동지는 양력이다. 그래서 예전에 양력 문화가 있었다. 양력을 설로 보는 문화가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양력설이 음력설을 구정이라고 하잖아요. 옛날 발음. 구정이라고 하는 게 옛 발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 옛 기준이야. 그러니까 옛날 설인 거야. 그리고 양력설은 요즘 거야. 근데 알고 보면 더 옛날로 올라가면 양력설들이 있었던 거야. 이거 되게 재밌죠? 1월 1일은 아니었어. 하지만 분명히 양력 기준의 설들이었어. 그래서 얘네가 지금도 날짜가 안 바뀌어. 날짜가 안 바뀌어. 그래서 양력 문화도 동아시아에 고대에 있었다더라. 라는 거 한 가지 하고, 지금 현재 시간 속에 10진법 말고 12진법이나 60진법이 들어있는 것처럼 그 문화들이 적층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로 다 통일되지 못하고 옛날 기준들이 남아있다더라.
그래서 띠는 입춘에 바뀌고, 그 다음에 나이는 지금 현재 정월인 1월 1일에 바뀌고, 그렇게 된다더라. 라는 거 한 가지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양력 1월 1일이 되면서, 무슨 해가 새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사실 음력설도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무슨 년이 바뀌었습니다. 신축년이 됐습니다. 경자년이 됐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할 때는 사실은 그렇게 바뀌는 거는 입춘이라더라. 그러니까 언론도 다 지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2021년이 밝았습니다는 맞지만 신축년이 시작됐습니다라고 하는 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차라리 음력설에는 말할 수 있어. 음력설에는 신축년이 밝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주장도 일부는 있으니까. 그런데 가장 정확한 건 입춘 때 그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입춘 때는 그 얘기 하는 언론이 없어요. 제야의 종 칠 때 그 얘기를 하지. 그래서 그거 한 가지 있고, 최근 들어서 이제 쓸데없는 얘기들을 하는 게 이 오진법 체계하고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음양이라고 하는 거는 이진법이니까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적을수록 오래된 거예요. 진법 체계다.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이 시까지 못 세요. 그렇게 인간이 대단하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이진법 정도 나올 때는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그래서 주역이 이진법이고 저건 굉장히 오래된 거고, 그 다음에 이 오행이라고 하는 건 또 기원이 달라요. 음양과 오행은 기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오행 같은 거를 기원은 어디로 나오냐면 서경의 홍범편에 보면 오행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그걸 얼마나 믿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게 진시황 때 분석행위가 한번 일어나면서 이게 다 책이 뒤집어져 가지고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기원으로만 따지면 서경 홍범편이 제일 오래된 거고, 오행과 관련해서 홍범구주 나올 때 거기 오행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오행을 확실하게 주장한 사람은 추연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추연이 이제 오덕종시설이라고 하는 걸 주장하면서 처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전국시대 때는 분명히 오행이 있었어. 근데 춘추시대 때도 오행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서경으로 넘어가면 그거보다 더 앞에 있었대. 그러니까는 어디야, 은나라 주나라 교체기 때, 은나라 주나라 교체기 때 오행이 있었대.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 신뢰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무튼 오래된 거고, 이거는 최소 하한선이 전국시대는 되는 거고, 이거는 그거보다 훨씬 오래된 겁니다. 훨씬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서로 아구를 맞춰서 나중에 두 진법체가 한 동네에 계속 있으니까 서로 아구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음양오행이라는 게 나오는 거고, 그렇게 맞춰놓은 대표적인 아구가 일주일이에요. 그래서 목화토금수가 월요일, 일이 태양이니까 이게 일이 되는 거고, 태양, 그 다음에 음이니까 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그 다음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화, 수목, 금, 토, 일, 그게 음양오행을 맞춰놓은 거고, 우리나라 사람들 이름 돌림자에도 이 음양오행이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돌림자를 쓰는 집은.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데, 앞 글자가 성이 한 글자고 이름이 보통 우리는 두 글자니까 두 글자면 돌림자는 이렇게 간다. 앞뒤. 이게 음양이에요. 음양. 하나가 하나가 양, 이래서 하나가 이렇게 계속 돌아가고, 여기가 목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화, 토, 금, 수,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교대로 돌림자에는 부수가 그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목, 화, 토, 금, 수가 교대로 쭉 순서대로. 그래서 지금은 그런 룰을 사람들이 안 지키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저런 룰들을 잘 지켜서 이름만 봐도 그 집안에 대충 몇 대 손이구나 라는 게 견적이 나와요. 그래서 예전 어른들이 이름을 딱 보고 돌림자 이렇게 딱 대충 계산해 보면 이제 돌아가는 거죠.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지금 우리가 동이라고 하는 개념을 썼다가 집원으로 바꿨잖아요. 집원으로 바뀌면서 뭐가 있냐면, 그 주소를 들었을 때 그게 어딘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동 개념이 있으면 그게 아마 저쪽 동네인갑다. 뭐 서울이면 서울에 어디, 울산이면 울산에 어디, 뭐 저 부산이면 부산에 어디, 이렇게
예, 어느 동네에 걔가 살았네. 이런 게 나온다고요. 근데 지금 만약에 집원만 계속 쓰는 세대들이 올라오면 그 개념은 없어지죠. 그래서 예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음양오행에 어느 정도 이상 익숙해지는 사람들은 그 사람 나이, 이름만 딱 들어봐도 제가 그 집안의 몇 대 손, 이런 개념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죠. 지금은 거의 사라진 얘기고. 사라진 얘기. 그래서 음양오행이 우리 주변에 다 들어와 있다. 그렇게 맞췄다. 예전 사람들이 맞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래서 이 오행과 또 십간을 맞추는 문화가 있어요. 십간을. 그래서 오행 안에다가 또 이걸 맞춰, 이렇게.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그래서 이게 이제 띠하고 결정이 되면, 색깔은 뭐냐면 이게 푸른색, 청, 불이니까 적, 나무는 푸른색, 그 다음에 이거 흙은 황토색, 노란색, 그 다음에 금은 흰색, 물은 검은색, 물이 깊으면 검대, 깊은 물은 검대, 그렇게. 쇠는 흰색, 뭐 이렇게. 올해가 신축년 맞아요? 그 다음에 작년에 경자년, 그러면 경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흰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룰은 없습니다, 원래. 이런 건 없어. 예전에 백말띠라고 하는 것만 있었어요. 백말띠. 예, 백말띠라고 하는 것만 있었고, 그 다음에 뭐 황금돼지해, 뭐 흑룡해. 흑룡은 나쁜 건 딱 들어봐도 나쁜데 무슨. 그러니까 흑에 걸리면 뭐냐면 이게 검은색에 걸린 거예요. 임계에 걸려서 용띠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게 흑룡의 해야. 근데 그거는 요즘 사람들이 뭐 물건 팔아먹고 뭐 이런 거 하려고 좀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빼로데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빼빼로데이가 유행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뭐 블랙데이, 뭐 짜장면을 먹는다는 둥, 뭐 한다는, 뭐 오만 이상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백말띠 얘기는 예전부터 있었던 거고, 말이 활달한데 양기가 충만한 흰색까지 있으면 얼마나 활달하겠냐. 그러면 집안에 다소곳이 붙어 있겠냐. 뭐 이런 얘기거든. 그래서 백말띠가 뭐 세다 이런 얘기는 있었어도 뭐 황금 돼지가 어떻고 무슨 뭐 빨간 뭐가 어떻고 이런 거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상술로 구라입니다. 구라. 흰소면 인도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흰소면 인도소. 그럼 뭐 인도가 대박 나갔어? 코로나로 죽 쓰고 있어요. 죽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원이 분명하냐? 아니, 그렇게까지 분명한 것들은 다 아니에요. 이게 좀 알딸딸한데 전통 문화 속에 그게 다 이렇게 적층돼 있어요. 적층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번만 정리해서 알아두면 사실은 별로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매년 저게 반복돼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대충 저렇다더라 라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쉬운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옛날 사람이 머리가 좋아봐야 얼마나 좋았겠어요. 굉장히 재밌는 게 옛날 뭐 이런 전통적인 것들이 지혜로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 동양학의 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이비 과학이라 하는 거예요. 언뜻 보기에는 과학 같은데 실제로는 엄밀하게 따지면 과학 아니에요. 과학 아니에요. 마치 혈액형 가지고 사람 성격이 어때요? 라고 말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주나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단 그 부분은 인정을 할 만하지. 어떤 기준점을 정해서 그때 조금 더 좋게 노력을 해서, 그러니까 설이라든지 안 그러면 뭐 동지라든지 입춘이라든지 이런 기준점을 정해서 그때 우리가 나쁜 것들을 다 물리치고 좋은 거를 해서 1년을 복되게 잘 보내자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는 줄 수가 있죠. 그런데 그거랑 똑같은 거죠. 달 보고 보름달 보고 추석에 기도해요. 야, 그거나 그 달이야. 그리고 신년 되면 정동진에 가서 뭐 기도를, 야, 그거 매년 뜨는 태양이야. 그리고 그거 유사일에로 떠왔다. 유사일에로. 거기에 네가 얘기한다고 뭐 바뀔 것 같진 않은데. 하지만 그걸 통해서 사람이 마음을 다잡는다라고 하는 건 도움이 되겠다.
딱 그 정도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의미가 있지만 그것이 절대성이 아니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사이비과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면 납득은 되지만 꼭 그렇게 해야 100% 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아니에요. 라는 정도까지. 자, 오늘 입춘에 대한 이야기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들로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